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경기 회복기를 맞아서 코스피 중소형주에 관심을 둬야 한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는 거시 환경에서는 경기 민감 업종의 비중이 큰 중소형주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제약 바이오 업종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소외됐던 중소형주가 빛을 볼 것이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소형주들의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이 매크로, 즉 거시 환경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코스피 중소형주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더불어 중소형주는 대형주와 달리 경기 민감업종의 비중이 70%를 상회하기 때문에 물가와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상승 탄력도 강해질 수 있는 구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물가와 상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점점 더 오르는 점도 이 중소형주 상승 전망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러한 금리 상승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으로 은행업종, 그리고 보험과 금융업종을 추천했는데요. DGB 금융지주와 JB 금융지주, 그리고 미래에셋생명 등 중소형 금융사들의 투자 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셀트리온 등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 또한 높다라는 점도 중소형주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더하는 모습인데요.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 역시 3월이 가까워질수록 셀트리온 등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3월 동시 만기일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액티브와 그리고 패시브 펀드 편입 마감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어느새 1월에 반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종목들 과연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서 포트에 담아보면 좋을 전략들도 챙겨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 저희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현 해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오네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미국 증시 호조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탔지만 이 기관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 초반 2,530선까지 올랐다가 이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면서 2,520선 초중반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이 이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서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어떻게 마감 지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급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요, 915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949억 원을 사들였는데요. 이어서 기관이 2,234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0.02% 상승한 2,515.81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3일 연속으로 급등으로 인해서 셀트리온 관련주의 차익 실현 매물에도 불구하고 이 시총상위 반도체와 IT주 중심의 강세로 코스닥 시장이 5일째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홀로 강하게 1,376억 원을 덜어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1억 원 그리고 1,290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결국 1.31% 상승한 898.19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세하게 업종별 마감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이 업종별로 보면요, 통신업이 3.46% 오름에 따라서 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의료정밀과 증권, 종이, 목재, 이 모든 종목들이 1%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반면에 은행과 전기가스업, 운수창고, 건설업 등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경우 대장주 삼성전자가 이 전거래일 대비 0.56% 오른 249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 이 시총 2위인 하위 SK하이닉스도 1.48%가량 올라주면서 7만 5,200원의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어서 네이버와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등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반면에 현대자동차는 전거래일 대비 15만 5천 원의 장을 마치면서 전장 대비 2,500원가량 내리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스코와 LG화학 등도 하락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입니다. 매수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OCI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순으로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카카오를 가장 많이 팔아치우면서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이어서 한국전력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순으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입니다. OCI, LG이노텍, SK이노베이션 순으로 파란불을 켜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바이로메드, 컴투스, 셀트리온 순으로 장을 사들이면서 장을 닫았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CJENM을 가장 많이 앞세우면서 컴투스, 신라젠 순으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를 가장 많이 팔아치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어서 CJENM 그리고 그 뒤를 SKC 코오롱PI가 이어가면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기관입니다. BH, 셀트리온 헬스케어, CJO 쇼핑으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장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는 18일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어제 상승세 이어서 오늘은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엇갈리는 지표가 나오면서 이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지난해 12월 원유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이 미국의 원유 재고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 0.03% 하락한 63.95달러에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국제유가에 이어서 바로 뉴욕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미국 뉴욕 증시가 과열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경고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탄탄한 경기가 글로벌 증시 전반에 장기 랠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낙관적인 그런 의견과 달리 최근에 상승 속도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경제석학인 마티 펠트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일간 워스트리트 저널의 이 기고문에서 뉴욕 증시의 급락 시나리오를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뉴욕 증시 다우지수입니다. 0.37% 내린 26,017.81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03% 내린 7,296.05포인트, S&P 500 지수는 0.16% 내린 2,798.03포인트 찍으면서 오늘 뉴욕 증시 전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유럽 주요국 증시는요, 중국 경제 성장률과 영국 파운드화 강세로 인해서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개장 전 발표된 이 중국 경제 성장률의 깜짝 반등세로 상승세로 출발을 했으나 이 런던 증시의 파운드 강화 강세가 주목되면서 다국적 기업 중심으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 자세한 지수 영국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영국입니다. 0.32% 내린 7,700.96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반면에 프랑스 깍그 지수 같은 경우에는 0.02% 오른 5,494.83포인트,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는 0.74% 오른 13,281.43포인트의 장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또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알아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금요일 오전장입니다. 2,526.43포인트 찍으면서 오전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900선을 살짝 넘어서면서 이 904.89포인트의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코스닥 시장 어제장으로 약간은 주춤한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 다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36% 오른 252만 9천 원에 현재가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목요일장 대비 34,000원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네, 현대자동차입니다. 현재가 15만 5천 원의 장을 준비하면서 이 보합권세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0.52%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요일별로 계속해서 상승세 하락세를 번복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2,000원 하락한 38만 3천 원에 현재가 출발합니다. 네, 계속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2,000원 하락한 25만 3천 원의 장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0.78%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67,600원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15%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전장 대비 100원 하락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칠성입니다. 현재가 130만 원대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장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다시 상승세로 돌아간 모습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500원 상승한 30만 원 초반대 현재가 준비하면서요. 이 등락률은 9.16% 상승세 이어갑니다. 오리온홀딩스입니다. 28,150원의 출발을 예상하면서 보합권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품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1.42% 내린 15,000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가는 100만 4만 2천 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입니다. 0.22% 오른 32만 원에 현재가 준비하면서 이 전장 대비 700원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CGO 쇼핑입니다. 23만 7,500원에 현재가 준비하면서요. 이 전장 대비 현재가와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는 모습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0.40% 오른 25,100원에 현재가 준비하면서 이 전장 대비 100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현재 시각 100원 상승세 보여주면서 0.37% 상승한 모습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6,800원을 찍고 있습니다. 네, SM 종목입니다. 600원 상승한 38,70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등락률은 1.57% 상승세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 유일하게 하락세 종목입니다. 동서 종목 같은 경우에는 0.70% 내린 28,350원에 출발 준비하면서요. 전장 대비 200원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네, CJ ENM 보도록 하겠습니다. 900원 상승한 95,000원에 현재가 준비하면서 이 등락률은 0.96%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GS홈 쇼핑입니다. 0.54% 오른 22만 4,600원에 현재가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1,100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CGN 같은 경우에도 1.07% 오른 37,650원에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솔브레인입니다. 900원 상승한 66,300원에 장을 준비하면서 이 등락률은 1.08%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1월 19일 금요일 국내 시장 시작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고요. 그 전에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어제 거래소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02%, 0.38포인트 상승한 2,515.81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923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았고 외국인이 933억 원 정도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이 2,238억 원 정도 이틀 연속으로 매도세를 가져갔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이 3.46% 올랐습니다. 의료정밀은 2.8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 종이목재와 의약품, 기계와 전기전자, 유통업 등도 동반 강세였습니다. 한편 전기가스업과 건설업, 운수창고 등이 각각 1%대로 하락세를 기록했고 화학과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운송장비, 은행과 보험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대장주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나오면서 0.56%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249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1.48% 올랐습니다. 반면 현대차가 1.59% 내렸고 신한지주는 3.04%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35,300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최저가를 경신했던 한국전력은 1.79%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KB금융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SK텔레콤도 4.32%로 상승 흐름을 보이며 거래 마쳤습니다. LG유플러스는 CJ 헬로비전의 인수 추진설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한정짓지 않고 다각도로 관련 분야 사업자 매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4.51%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던 CJ 헬로비전은 9.35% 상승하며 나흘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넷마블 게임즈는 4분기 매출 부진 전망이 나오면서 1.19%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전일 하락을 딛고 상승하면서 증권주들이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DB금융투자와 키움증권, 대신증권과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이날 모두 52주 신고가를 동반 경신했습니다. 동성제약은 울산대학교 및 서울 아산병원과 치료용 레이저 프로브의 개발 및 의학적 활용에 관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전일 매매 거래가 정지됐던 나노메딕스는 20.63%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해 10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시스템 통합과 보안 기술 업체인 동양네트워크스가 9.32% 상승 마감했습니다. 473개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 346개 종목이 하락했던 거래소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31%, 11.61포인트 상승한 898.1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55억 원과 1,255억 원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1,374억 원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상당수 업종 역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와 IT 종합, 오락문화 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서비스 등이 모두 강세를 기록했던 반면 방송 서비스와 섬유 의류 등은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셀트리온은 1.85%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어제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14%와 0.79%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신라젠이 1.59% 내렸습니다. 또 합병을 발표했던 CJ E&M과 CJ 오쇼핑이 급등세를 이어간 뒤 하락 전환하면서 각각 3%와 6%를 웃도는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바이로메드와 티슈진, 펄어비스, 파라다이스 등이 올랐던 반면 메디톡스와 로엔, 포스코캠텍과 휴젤, 코미팜 등은 동반 약세였습니다. 컴투스가 하반기에 출시되는 신작 기대감으로 12.04% 급등했고 네이처셀도 15.38%로 급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에 정보보안 관련 업체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컴 GMD와 한컴 시큐어, 그리고 이니텍과 시큐브, 데이터 솔루션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와 파수닷컴, 정원 NCS 등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바이오톡스텍은 19.44% 내렸습니다. 셀트리온이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 바이오톡스텍 지분 인수를 추진한 바 없다고 밝힌 것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814개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 337개 종목이 하락했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4원 상승한 1070.7원으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3월물은 0.2포인트 상승한 329.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넥센테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넥센테크가 제주도에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을 전담할 회사를 설립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앞서 넥센테크는 전날 연내 자율주행 플랫폼 구축 완료를 목표로 제주도 내에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 기업인 NDM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율주행차와 로봇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사업 육성을 위해 5년간 23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전문 시장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관련 시장은 2050년까지 약 7,8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첫 번째 넥센테크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3%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가 90원 가까이 상승한 3,325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NC소프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지 M이 대만 출시 이후에 현지에서 줄곧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하면서 NC소프트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NC소프트의 2017년 4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1분기 대만 매출의 온기 반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의 반등이 예상된다고 삼성증권이 분석했습니다. 2분기 들어서 신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가 조정기를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권했습니다. 한편 리니지엠은 지난해 12월 대만 출시 이후 일평균 약 20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지만 제한적인 일수 반영으로 4분기 이익 기여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NC소프트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1.16% 정도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5,000원 빠지면서 42만 7,50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영인 프론티어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유전자 치료 및 세포 치료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계열사를 통해 유전자 가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영인 프론티어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2018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하면서 국민 건강 증진과 혁신 성장을 위한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에 막혀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한다고 지적되어 왔던 유전자 치료 및 세포 치료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초 영인 프론티어 계열사 영인과학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된 대용량 유전자 주입기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사람이나 동식물 세포에서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잘라 유전체 교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영인 프론티어 종목입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3.5% 가까운 급상승 흐름으로 장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투자사가 미국 FDA에서 특허를 취득하면서 신약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호재가 오늘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20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5,92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 파수닷컴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블록체인 육성 방침을 밝힌 영향으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파수닷컴이 급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파수닷컴은 17일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접목된 문서 플랫폼 랩소디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수닷컴 측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적용돼 문서의 검증과 기록, 보관 등 데이터 신뢰성이 향상되며 외부 해킹에 대한 보안성도 크게 향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대용량 초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과 블록체인 간 상호 연동 기술 등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1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해왔던 파수닷컴입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52주 신고가 경신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 출발하는 좋은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가 2,120원 넘게 상승하면서 9,200원 선에서 상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의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 혼조권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니케이 지수 0.44% 빠졌습니다. 23,763.37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도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움직임이 확산했던 영향으로 역시 하락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0.61% 상승한 11,071.57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는 미국 뉴욕 증시 강세에 힘입어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87% 상승한 3,474.7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GDP 성장률 발표에 따른 기대감에 상승으로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시 돌아와서 1월 19일 금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장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0.22% 상승하면서 5.6포인트가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521.40포인트를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오늘 0.33%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900선 장중 돌파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901.37포인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장 지수 출발 움직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은 또 어떤 움직임 확인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볼 텐데요. 거래소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시장 혼조권의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는 오늘 건설업종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1.11%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건설주들 출발 흐름부터 동반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종이목재업종도 1% 넘게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과 운수장비, 그리고 운수창고와 전기전자업종도 소폭의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현재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통업종과 화학업종, 은행업종과 철강금속도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게 되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보험업종과 기계업종, 그리고 화학업종과 금융업종 현재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 중에서는 오늘 통신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통신주 3인방 일제히 약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와 증권업종도 역시 같이 밀려나고 있고요. 의료정밀과 의약품업종, 음식료 업종이 역시 소폭 밀려나게 되면서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업종별 분위기부터 알아봤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종목별 움직임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소폭의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0.52% 올라와주고 있고요. 250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역시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주가는 0.13% 오르게 되면서 75,3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카카오 종목 소폭 빠지게 되면서 0.37%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13만 5천 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하는 종목 중에 금호석유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외국계 창고로 매수세가 쏠리게 되면서 오늘 4% 넘게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0% 올라와주고 있고요. 10만 4,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그룹주들 중에서 삼성전기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계 창고로 역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2.90%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10만 6,5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주들의 흐름이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좋은데요. 그중에서 GS건설이 가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9% 올라와주게 되면서 현재는 29,7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샘 종목이 역시 양봉 시원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5% 상승하게 되면서 17만 4,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오늘 삼성 SDS 종목이 포착됩니다. 1.71% 하락하고 있고요. 25만 8천 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게임주들 중에서 NC소프트 종목이 역시 또 밀려나고 있습니다. 1.39% 하락하는 상황인데요. 증권사들에서 계속해서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키움증권에서는 리니지 M이 안정화기에 접어들었고 특히 해외 출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목표 주가를 53만 원을 제시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목표 주가까지는 미치지 못하면서 41만 7천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업종과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분위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역시 코스피와 같은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는 음식료 담배 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2.23% 올라와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비금속 업종도 2% 넘게 강한 흐름 나타내주게 되면서 계속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 부품과 컴퓨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업종도 1% 넘게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금속 업종과 기계 장비 그리고 IT 하드웨어와 운송 업종 모두 소폭의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역시 좋은 모습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의료 정밀과 통신 장비, 금융 업종과 건설 업종 모두 현재 0.3% 내외로 상승 쪽으로 일단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 중에서는 방송 서비스 업종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일에 계속해서 시장에 이슈였었던 CJ E&M과 CJ 오쇼핑 오늘 동반 약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제약업종도 역시 같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0.60% 빠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한 유통업종과 통신방송업종도 같이 약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몇 종목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대장주 셀트리온 0.88%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31만 6,4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CJ E&M 종목 오늘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0.85% 빠지게 되면서 전일에 이어서 이거래일 연속으로 주가 빠지고 있고요. 현재는 93,4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하는 종목 중에 대화제약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6.25% 급등하고 있고요. 28,9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 업종 중에서는 SM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1.97%가량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38,850원 선을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현재 셀트리온 제약 종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3.77% 빠지게 되면서 오늘 셀트리온 3인방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현재 가장 많이 빠지게 되면서 97,0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CJ E&M에 이어서 CJ 오쇼핑도 역시 오늘 같이 동반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23% 빠지고 있고요. 23만 2천 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현재 양장 지수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주요 투자자별로는 어떤 매매 동향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거래일과 5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308억 원, 외국인이 8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고 있고 기관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 가져가면서 현재 오전장 출발 구간에서는 43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57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고 있고 기관이 112억 원 정도 역시 매수세 시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61억 원 정도 물량 더 넣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254계약과 199계약씩 각각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는 반면 기관이 477계약 정도 물량 더 넣은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출발 구간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개장 분위기까지 짚어보셨고요. 이어서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IBK 투자증권에서 리포트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으로는 하나금융지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 경상적 이익 증가세 지속과 더불어서 이 대규모 비이자 이익과 관련된 모멘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4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죠. 하나금융지주의 2017년 4분기 연결 기준의 순이익은 4,363억 원으로 기존의 추정치였던 3,237억 원보다 35%나 크게 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이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덕분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SK하이닉스의 주식 매각 이익이 약 2천억 원, 그리고 원화 강세에 따른 외화 환산 이익이 1,100억 원 이상, 그리고 을지로 사옥 매각 이익이 약 300억 원가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비용 요인으로는 성과급과 관련된 퇴직 비용금이 약 2천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계절적으로 자산 건전성 관리가 이루어지는 4분기인 만큼 충당금도 보수적인 차원에서 다소 추가 적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대규모 일회성 이익 때문에 눈에 안 띌 수도 있지만 이 NIM 소폭 증가에 따른 이자 이익이 증가하고 자산 건전성 개선 등 기존의 경상적인 이익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3분기 말에 은행 NPL 비율이 0.66%, 연체율은 0.4% 등 자산 건전성 지표 역시 최저 수준으로 바꾸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이 흐름은 4분기에도 추가적인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향후에 외환은행 빌딩 매각 시 약 5천억 원가량의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매각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이익 전망에는 오늘 리포트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회성인 이익이긴 하지만 실현될 경우 배당 가능 이익이나 자본 비율의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 연결 순이익은 1조 9,800억 원가량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의 빌딩 매각 이익을 제외해 보더라도 2018년 연결 순이익은 2017년 대비 증가할 전망입니다. 2조 원 이상의 연결 순이익이 예상된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 4분기 실적 추정치와 관련된 분석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69,000원을 제시했는데요. 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말 BPS 기존 전망치 대비 PBR이 0.8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 순이익 전망치 변경에 따라서 2017년 말 BPS가 기존 전망치 대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크지 않고 목표 주가는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로 확인해본 하나금융지주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 이어서 오늘 흐름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행주들이 동반 상승하며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금융지주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37% 정도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가 200원 상승한 54,2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금융지주 종목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증권에서 확인되고 있는 CJ E&M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전일에 굉장히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CJ 오쇼핑과의 합병,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이다라는 일단 리포트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일 공시가 됐었던 이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시됐던 합병 공시에 따르면 이 존속법인은 CJ 오쇼핑으로 홈쇼핑과 미디어 사업을 영위하는 시가총액은 5조 6천억 원가량의 규모가 나오는 기업이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이 합병 기일은 8월 1일이며 그 전까지 CJ E&M과 CJ 오쇼핑의 주가는 합병 비율인 0.41대 1 수준으로 움직일 예상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회사 측에서는 미디어와 커머스 사업의 시너지 효과와 함께 2018년 가이던스와 배당 성향을 15%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합병은 그룹 지배구조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사업 간의 시너지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합니다. 홈쇼핑과 미디어 사업의 즉각적인 시너지는 크지 않겠지만 미디어 콘텐츠의 시청 저변 확대와 함께 해외 진출 등을 감안해 본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 시너지가 존재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CJ E&M의 주주 입장에서는 CJ 오쇼핑의 밸류에이션이 2018년 13배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존재한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합병과 관련된 공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앞으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리포트의 분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전략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CJ E&M의 이 주가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다만 이 매수 청구 가격이 93,153원으로 이 다운사이드는 제한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너지와 밸류에이션 제고를 통해서 기업 가치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판단이 나와 있는데요. CJ 헬로비전과의 시너지는 그다지 언급되지 않은 감이 그동안 있었는데 만약 매각이 재추진된다면 현재 CJ 헬로비전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CJ E&M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현재 약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어제장 종가와 마찬가지로 94,100원 선에서 현재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CJ E&M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도 같은 삼성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로엔 종목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종목 카카오를 타고 뉴 미디어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제목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역시 4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면서 영업이익이 25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멜론의 뮤직 어워드와 카카오 미니 관련된 프로모션 비용으로 전분기 대비 수익성은 소폭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견고한 가입자 순증과 함께 연말 누적 가입자는 45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매니지먼트 자회사 역시 공연과 활동 증가 등을 통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 4분기 컨센서스에 부합했던 실적 추정치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2018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 전략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인앱 플레이어가 1월 초에 구축이 됐었는데요. 음악 또는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기능으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을 현재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가입자 기반을 통한 점유율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카카오 미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한적인 예약 판매만 진행이 됐었는데 상반기 내에는 정식 판매를 통한 시너지 본격화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신사업으로는 드라마 제작을 또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회사는 제작비를 보전받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익을 훼손시키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로엔 같은 경우에는 국내 뉴미디어 종목의 전반적인 리레이팅이 진행되는 단계로 판단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의 진출 가시성 상승과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 그리고 커넥티드카와 같은 미디어 이용 형태의 확장 그리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급 개선이 더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로엔은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에 기반해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글로벌 동종 기업인 스포티파이와 그리고 텐센트 뮤직의 상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12개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2019년 EPS의 타겟 PER 30배를 적용한 것으로 전반적인 업종 리레이팅과 함께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반영될 여지가 높아졌다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는 높여 잡게 되면서 1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확인해본 로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오늘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로엔 종목입니다. 현재가 흐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오전 구간에서는 0.43% 정도의 강세를 보이면서 장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500원 상승하면서 11만 7,600원 선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로엔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으로는 컴투스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 4분기 프리뷰 지나가면서 지속되는 견조한 실적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요. 먼저 그렇다면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의 4분기 매출액은 1,30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9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특별한 신작 매출 기여는 없었지만 지난 2016년 4분기에도 진행했던 이 서머너즈워의 초월 패키지 판매로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비용은 전분기 대비 5.6%가 증가한 80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3분기에 반영된 서머너즈워의 인센티브 지급 효과가 제거되면서 11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4분기 서머너즈워의 마케팅 집행에 따라 마케팅 비용이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83억 원가량의 비용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 추정치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인 기대 신작과 관련된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존의 서머너즈워의 매출은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특히 2017년도부터 개최가 됐었던 e스포츠와 그리고 서머너즈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과 북미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스카이바운드의 엔터테인먼트의 IP 확장 파트너십 체결 등은 향후에도 이 서머너즈워 흥행 기반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줄 투자이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투스의 최고 기대 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랜더스 모바일과 그리고 서머너즈와 MMO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모두 2018년도 하반기 중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2017년도 이후에 게임주의 주가 상승이 기대 신작의 출시 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봤을 때 컴투스의 본격적인 주가 상승 또한 2018년도 2분기 말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컴투스와 같은 중견 게임사들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 창출과 그리고 인기 IP의 확보, 그리고 추가적인 캐시카우의 확보와 같은 이유 등으로 현금성 자산의 적극적 활용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오늘 리포트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영업 가치와 현금성 자산의 가치를 모두 고려해 봤을 때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머너즈의 매출이 과거 이 당사가 우려했던 것보다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더불어 2016년도 250억 원 이상으로 과도하게 집행이 됐었던 마케팅 비용을 정상화할 경우에도 이 향후 매분기 4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창출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도 하반기 상당한 수준의 흥행을 기대할 수 있을 기대작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은 주가에 서서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14만 5천 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본 컴투스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끝으로 오늘 흐름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6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오면서 달려왔던 컴투스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은 0.91%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0원 가까이 주가 빠지게 되면서 15만 2,100원 선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컴투스 종목까지 현재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4가지 꼼꼼하게 짚어보셨고요. 이어서 개장 특징도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전장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고려개발입니다. 고려개발이 지난해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19일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고려개발 1.42% 오른 5,000원 중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려개발은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57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6.39% 증가했다고 전날 장 종료 후에 공시했습니다.
이 매출액은 6,616억 원으로 6.05% 늘었고 이 당기순이익은 66억 원으로 흑자 전환됐습니다. 회사 측은 원가 개선과 비용 절감 집행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에 NHN 엔터테인먼트가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1.70% 오른 77,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NHN 엔터가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업계와 NHN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요, NHN 엔터테인먼트는 자회사인 NHN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이 중국 거래소 OK코인에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OK코인은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NHN 엔터를 국내 제휴사로 선정한 다음에 1월 중에는 정식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종목 넥센테크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업체 넥센테크가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세 번째 종목 넥센테크입니다. 0.77% 내린 3,2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신규 사업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중반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7일 넥센테크는 연내 자율주행 플랫폼 구축 완료를 목표로 제주도 내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 기업인 MDM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오전장부터 빨간불을 켰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금호타이어가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81% 오른 5,400원에 거래가 되면서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메릴린치 56,104주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55,582주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전일 외부 자본 유치를 통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은 전일 채권단 실무회의에서 차입금 만기를 1년 동안 연장을 하고 이자율 인하 등의 유동성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눈에 띄었던 크게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등락률 상위 종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상승률부터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은 눈에 띄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동성제약이 이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면서 12.05% 오른 8,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약 업종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 신신제약이나 동성제약, 이 제약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자로는 주연테크가 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없지만 이 8.77% 가량 등락률 상승세 이어가면서 719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평화홀딩스입니다. 7.50% 오른 4,300원대 현재가 거래가 되고 있고요. 4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 시원해주고 있습니다. FNF입니다. 5.83% 오른 43,000원대 거래가 되면서 오전장부터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요. 마감장까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하락률입니다. LG노텍 4.29% 내린 13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눈에 띄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이프로젠 KIC입니다. 3.52% 내린 1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울바이오파마입니다. 3.88%가량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장부터 파란불을 유지하면서 34,700원에 3등을 달려주고 있습니다. 네, 인스코비입니다. 3.49% 내린 2,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 상승률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과 달리 상한가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파수닷컴 9,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흘째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컴시큐어입니다. 20.84% 오른 6,31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세 번째 종목 신신제약입니다. 제약주 업종들 상승세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2% 넘게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하락률입니다. 드림시큐리티가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11% 내린 5,44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장 대비 480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IGC 시스템입니다. 390원 하락한 4,590원의 현재가 거래 중 있으면서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8.13% 하락세 이어갑니다. 우리기술투자입니다. 7.64% 내린 7,200원에 거래 준비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나 싶더니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감장까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전자인증입니다. 6.98% 내린 9,000원 후반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시장 리포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 리포트 들고 나왔습니다. 네, 어느새 또 한 주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다음 주에 알아야 할 몇 가지라는 제목을 통해서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밴드와 함께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에 관한 내용들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먼저 해볼 텐데요. 자세하게 한번 들려주시죠.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주요한 이벤트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 주 글로벌 증시는 양호한 글로벌 금융과 경기 컨디션이 확인이 되면서 기존의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월에 ECB와 BOJ 통화정책회의는 주요국 통화 정상화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 이벤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의 1월 잠정 PMI와 함께 국내 수출은 글로벌 리플레이션 모멘텀을 재확인시켜줄 수 있는 펀더멘털 자료로 작용할 예정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로 1월에 예정하고 있는 ECB와 BOJ 통화정책 회의 일정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25일에 ECB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23일에는 BOJ 통화정책회의 또한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요국 통화정책의 글로벌 유동성 디스카운트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시장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ECB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이른 출구 전략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현재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ECB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유로화의 추가적 강세를 우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ECB가 시장에 긴축 시그널을 보낼 가능성은 낮다라는 판단 나와 있고요. 또한 현재 선물 시장에서 유로화 롱 포지션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BOJ 또한 엔고를 억제하기 위해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에서 1월 수출 20일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4일에는 주요국 1월 잠정 PMI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이슈로는 코스닥의 바이오 업종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코스닥 시장 내 사이드카 빌미를 제공을 했었던 바이오 업종 위주의 쏠림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이 2월 달에 코스피 이전에 따라서 코스닥 150 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업종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각 산업군별 실종 상위 종목 위주의 순환매 장세에 무게를 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리포트 분석입니다. 또한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닥 방향성의 키포인트는 외국인의 매수 강도 강화 여부라고 하는데요. 외국인은 연초 이래 약 6,6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 중인 가운데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강도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4분기 실적 기대감은 코스닥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2018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의 2018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판단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밴드로는 2,500포인트에서 2,580포인트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리포트 토대로 다음 주 전략까지 한번 알차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고 오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